네, 오늘은 2017년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에서 나온 28번 문제,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가 선택 과목으로 완벽하게 독립이 되었고, 무조건 28, 29, 30으로 어려운 4점짜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당시의 확률과 통계 문제보다 현재의 확률과 통계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문제가 현재의 킬러 문제만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보고 있는 이 문제, 네, 충분히 어렵고요. 그리고 생각할 점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문제, 확률과 통계는 항상 언제나 문제 시작할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는 말로써 시작이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에서부터 공식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공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대요. 이 주머니 안에는요. 흰색 공이 3개가 있었고요. 검은색 공이 4개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다라는 말 보이시죠?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m과 n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3개의 공을 꺼냈기 때문에요. m과 n, 흰 공과 검은 공이죠. 각각 개수가 3개, 0개, 2개, 1개, 1개, 2개, 0개, 3개일 수 있겠네요. 요 문제에서 제가 아까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제 뒤로 미룬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문제에서요. 확통은요. 유형을 먼저 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제를 천천히 읽고 이 문제를 바탕으로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상정해 놓고 난 다음에 아하, 이 문제가 진짜 뭘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풀이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까지 풀어드렸던 여러 킬러 문제들 보면은요. 다른 뭐 수원이나 수도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유형을 이거다라고 말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것들도 원래는 뭐 문제를 풀다가 유형을 파악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수원, 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 유형을 바탕으로 풀이법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아요. 그에 반해 확률과 통계는요. 유형을 먼저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 유형을 생각한 것 때문에 풀이법이 그쪽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잘못된 풀이법을 골랐을 때요. 틀린 거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걸 답으로 내고 답으로 낸 덕분에 거기서 답이 틀려서 오히려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거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틀렸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 유형 파악을 굳이 안 하셔도 좋고요. 유형 파악을 하더라도 좀 늦지막하게 늦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유형은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왜냐? 우린 여기에서요. EM이 n보다 크다라는 요 시행에서 EM이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쵸? EM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언제인지 볼게요. 여기 있는 요 경우 EM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EM보다 n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흰 공의 개수가 2개인 딱 이때 확률만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제가 식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면은 EM이 n보다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B는 M은 2고 N은 1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P, B가 A로 확률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은 각각의 이 경우와 이 경우와 이 경우의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제가 여기 있는 요 사건을요, A1 사건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있는 요 사건을 A2 사건, 요 사건을 A3 사건이라고 부른다면은 이 확률 값은요, A1 사건의 확률과 A2 사건의 확률과 A3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A2 사건을 확률 분자로 올려서 조건부 확률 계산을 완성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PA1 같은 경우는 공을 7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요. 7C3이 밑에 분모로 놓이게 될 거예요. 그죠? 7C3이 분모로 놓이고 난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분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흰 공 3개를 전부 다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는 1개도 안 뽑아야겠죠? 이렇게 나온 확률로서 35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조금 빨리 했는데요. 7C3 같은 경우는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좋겠죠? 35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분되면서요. 다음에 PA2 같은 경우는 똑같이 7C3 중에 흰 공 3개 중에 2개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 1개를 뽑으니까요. 35분의 얘는 3이고 얘는 4니까 12겠죠? PA3는 7C3분의 3C1, 4C2 해서 35분의 얘는 3이고요. 얘는 4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6 나오죠? 그래서 35분의 18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답은요. 여기서 다시 보자면 35분의 1 더하기 35분의 12 더하기 35분의 18분의 35분의 12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35씩 곱해줘서 계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계산을 마무리해보면은 밑에 분모가 1 더하기 12 더하기 18이 되고요. 위에 분자는 12가 되면서 답은 31분의 12가 됩니다. 따라서 P의 값은 얼마가 되고 31이 되고 Q 값은 12가 되니까 P 더하기 Q는 4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 2017년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에 나온 28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P, B바 A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든 아니면 실제로 숫자를 이렇게 써서든 여기 있는 문제의 흐름을 알아보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실제로 식으로 쓰는 거는 길이가 얼마 길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식으로 쓰는 건 길이가 얼마 길지 않은 반면에 내가 파악하는 게 얼마나 잘 파악되느냐가 중요한 게 확률과 통계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든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써서든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